이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 소임이 끝난 날 언제든지 물러갈 마음의 자세로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현 국정원장을 발탁하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 드디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잘된 인사인지 못된 인사인지 지금 야당과 여당 또 시각도 다르고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정치권 소식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오늘 일단 비서실장으로 이병기 현 국정원장이 내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은 끊임없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는 여겨졌습니다만 이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그 자리를 교체할 경우에는 또 새로운 국정원장이 임명이 돼야 되고 이 국정원장은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갈 사람이 정말로 마땅치 않다면 마지막 카드일 거다. 이렇게 꼽혀져 왔습니다. 이 이병기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요. 이 친박 원로 핵심 그룹 중 한 사람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 외교관 출신입니다. 1974년에 외무고시 8회로 합격해서 그 외교부에 입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1981년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곧장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무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이 정무장관실로 파견을 갔습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정무적 감각을 갖추게 됐고요. 1985년에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또 국제 감각이 또 있다. 이런 평가를 아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 한나라당 이회창 그 대선 후보 정치 특보로 그리고 한나라당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2002년 그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선 후보와 대척점에 있었던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002년에 이회창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또다시 실패하고 이 이병기 그 특보였던 이병기 원장의 경우에는 한동안 제야에 물러나 있었는데요.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박근혜 맨으로 영입이 되는 거고요. 예. 2007년에도 그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대선 캠프에서도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8개월 전에 국정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조수진 차장이 그동안에 이제 이력과 어떤 정치 역정, 이병기 원장의 정치 역정을 짚어드렸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발탁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왜 이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은 선택을 했느냐. 바로 네. 그 부분인데 네.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기춘 실장의 후임으로 가장 고심했던 대목은 무엇보다도 김기춘 실장이 보여줬던 어떤 장악력, 예. 그리고 어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아는 보좌, 이것을 필요로 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그 이병기 내정자는 무엇보다도 2004년 이후 고비고비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무적 조언을 해온 핵심적인 측근이면서도 특히 그 당과의 소통이, 정치권과의 소통이 원활한, 그러면서도 또 대북 문제, 또 대일, 대중관계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정무적인 역할과 외교안보적인 보조로 올 한 해의 국정 성과를 내는 데에 무엇보다도 그 핵심적인 보좌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또한 성품으로도 굉장히 그 진중하고 그리고 그 입이 무거워서 어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적격이다. 예. 그런 근데 점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뭐냐면, 네.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뭐 비서실장으로 아주 적임자인데 조금 네. 전에 조수진 차장이 네. 현직 국정원장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설명을 하셨지만 네. 지금 10일 동안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말이 10일이지 사실 몇 달 전부터 바뀐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진작에 좀 갖다 쓰시지 네. 왜 이렇게 논란을 길게 끌고 갔는지 그것도 네.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당초 다른 대안들 한 15개의 카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놓고 검토를 했는데 예. 사실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고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일부 막판에 압축됐던 카드 중에는 사실 막판에 검증해서 어떤 그 조금 자격을 놓고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막판에 또 발견된 경우도 있어서 그랬는데 더 이상 만일에 이것을 늦출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1일부터 그 중동 4개국 순방을 떠나야 되는데 그 이후로 더 미뤄지면 청와대 비서실의 장기 공백으로 바로 그 3년 차의 그 정부와 청와대의 세팅이 계속 늦어지는 개문발차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다소간의 부담이 있고 현지 국정원장을 바로 이른바 돌려막기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비판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불가피하게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밀착 보좌할 수 있는 카드를 써야 된다. 그래서 막판에 전격 발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수진 차장, 지금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는 왕실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왕실장. 왕실장이라는 건 뭐 만기 칠람을 다 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병기 실장은 앞으로 어떤 실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나요? 네. 결론적으로 우선 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은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상당 부분의 역할이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좀 청와대라든지 당정청에 두루두루 잡음이 없이 정말 당청 간의 관계가 변했다. 이런 점도 좀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선택하지 않았을까. 잠깐만요.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조 친박. 근데 유승민, 김무성 이 두 분은 원박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진 분이고 이분들과의 관계 비서실장 어떻습니까? 네. 아주 원만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원만하다. 지난 아마 대통령도 이 이병기 카드를 그 마지막으로 쓰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라든지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여당의 투톱과의 관계도 아마 그 염두에 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002년에 이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가 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특보로 발탁이 되면서 이제 한나라당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 이때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의 가장 지근거리를 지켰던 사람이 지금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병기 비서실장 오늘 인선 발표 뒤에도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모두 참 그 아주 적절한 분을 잘 선택했다. 이런 좀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박성원, 조수진 두 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왜 이분이 발탁이 됐고 앞으로는 어떤 스타일로 당청 관계가 흘러가겠다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되실 텐데 자, 궁금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께 제 질문을 드릴 텐데 국정원장 된 지 지금 7개월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 파악하고 국정원 조직 뭐 조금 손을 보고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도약 단계로 가는 이 시점인데 7개월 만에 뺀다. 그럼 국정원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그 지난 대선 당시에 댓글 사건 그 다음에 또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출신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국정원의 조직을 장악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구원투숙격으로 이병기 원장이 투입이 됐었는데 사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워낙에 그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상당히 조직을 장악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국정원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다. 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정원이 다시금 또 새로 세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일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카드로 이병기 카드를 실장 카드로 쓴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기 신임 실장 아직은 내정자 단계인데 과거 국정원장으로 내정될 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2002년 대선 때 823억을 차떼기로 걷어들였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이해창 후보의 정치특보였는데 전달한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았죠. 제가 이 정치자금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만 밭대기인지 차떼기인지 한다는 것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당에서 주는 돈을 그냥 무조건 제가 갖다 준 것이고
5.16이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대응하여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5.16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북한이 적화통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글쎄, 그걸 어떻게 역사적인 걸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자, 지금 역사적 판단 5.16에 대해서는 좀 유보하는 그런 모습인데 박성훈 논술위원, 저런 논란들 앞으로는 어떻게 부담이 더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 그 비서실장은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 예. 다만 어쨌든 공직이고 중요한 공직이기 때문에 그 여론과 또 야당에서 어떤 그 과거에 대한 지적 또 비판 부분을 할 수는 있겠는데 특히 이제 저런 부분 차떼기와 관련한 이른바 그 당시에 그 자금 전달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실 아예 그 초기에 내가 이건 100번 잘못한 거다. 예. 그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자세가 사실 당시에 청문회를 스무드하게 넘어가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는데 지금 이제 실장으로 인선돼서라도 어떤 새로운 혹시 사항이 불거지면 아마도 제가 아는 이병기 원장의 스타일상 인정할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스타일로 쟁점을 조기에 정리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께서 그러면 네. 신임 국정원장이 누가 됐는지 또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신임 국정원장은 일종의 내부 승진입니다. 내부 승진이요? 이병호 차장이 국정원장을 이렇게 국정원장으로 이 승진해서 기용이 됐는데요. 이 이병호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이 육사 출신입니다. 네, 원래 육사 19기로 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군 생활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임을 하고 이 외교부 몫에 어떤 그 군 출신들이 외교부로 가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교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대로 미국 대사관 공사도 지냈고요.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 주미대사관의 참사관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미국통, 국제통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1993년 YS 정권이 들어서고 바로 그 국가안전기획부의 2차장을 맡게 되는데요. 예, 지금 국정원의 전신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3년 동안 2차장을 하고 나서 바로 이 2차장직을 이어받는 사람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예. 이병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병기 실장과도 굉장히 돈독한 그런 관계가 있고요. 또 이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군 출신이긴 하지만 이 조지타운 대학에서 주한미군을 가지고 이 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디서나 그 강의가 가능할 정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정원 내부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은데요. 이 국정원의 간부들이 가장 문제가 벌어졌던 것 바로 정권에 따라서 줄서기가 횡행했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이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 내정자의 가장 큰 강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떤 줄댔다, 줄 섰다 이런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은 가장 큰 어떤 국정원의 그 독립화 이런 부분에는 좀 기여할 것 같은데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해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아마 야당의 공세가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맞춰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어떤 방향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외부에서의 개혁. 그러니까 이 국정원 내부에 그냥 맡겨놔야 된다. 그래서 이 국정원의 어떤 쇄신, 개혁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논란이 될 텐데 조수진 차장이 새로 나온 신임 인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평판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특보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특보단에서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정무특보단입니다. 정무특보단에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지금 두 분이 들어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이 발탁이 됐는지 먼저 조수진 차장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대통령 정무특보단 모두 3명의 의원이 발탁이 됐는데요. 현역 의원은 아마 배제될 거다. 이런 예상과는 달리 모두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예. 네, 우선 주호영 의원입니다. 3선이고요. 전 정책위 의장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계파로 따지면 이 친이계로 분류가 됩니다. 또 재선,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김재원 의원이 지금 정무특보로 기용이 됐는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수석 부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명은 재선의 윤상현 의원인데요. 윤 의원 역시 친박 핵심입니다.
네, 전직은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뭐 최강의 원내수석 부대표다 이런 평가도 들었었는데요. 예, 모두 3명 다 현역 의원입니다. 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이 세 분의 면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정무 라인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겠고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저걸 보면서 예. 사실 또 왜 저분들을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도 해봤고 조금 알아도 봤는데 네. 상당히 그 이완구 총리의 입김이 강하게 느껴지는 인선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저기 주호영 의원은 비박이지만 바로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 예. 호흡을 맞췄던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이완구 현 총리와 앞으로 아마 국정 부분과 관련해서 당의 협조 이런 예. 부분에 상당히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김재원 의원은 우리 잘 알듯이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 초기에 아들의 십자인대 파열 해서 병역 부분이 약간 의혹이 제기됐을 때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역 의원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옹호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던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바로 이완구 원내대표의 오른팔로서 예.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원내 사안을 직접 집행했던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완구 총리에게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 달라라는 박근혜 대표의 주문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바로 정무특보단 인선에서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향후의 운영도 그와 관련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분들이 상대했던 분들이 야당의 우윤근 원내대표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소통을 해왔으니까 이완구 국무총리가 내각으로 갔으니까 이분들이 더 소통을 해서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죠.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국회 처리, 그다음에 또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호흡을 맞추면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를 극찬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저 두 분의 실무적인 가교역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야당과의 소통에도 상당히 방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특보단이 이렇게 핵심 실세들이 되고 이제 반영이 되면 조윤선 정무수석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조윤선 수석이 지금 역할이 거의 없다. 조윤선 일각에서는 행정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더 입지가 좁아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지난 10일 날 청와대 회동에서 김무성 대표가 정무특보단 신설은 사실 이렇게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소통을 자주 하면 되지 특보단이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라고 재고를 요청하는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특보단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정무수석이 당과 여당, 야당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견을 듣는 이런 기능은 상당히 지금보다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일단 오늘 인선이 청와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뜸을 들이다가 나왔는데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수진 차장. 야당에서 좋은 평가가 나왔을 것 같지 않네요. 네, 야당에선 당연히 비판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이 이병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떤 면면과는 달리 불과 7개월밖에 안 된 국정원장을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한다. 이것 자체가 회전문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야당도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소통과 거리가 먼 숨막히는 회전문 인사다. 회전문 인사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쓴 사람을 또 다른 자리에 갖다 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이 사회문화특보로 기용이 됐던 김성우 특보를 또 홍보수석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내부 또는 이 친박 핵심 그룹에서 자리만 교체가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회전문 인사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조수진 차장도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자, 관심은 비주류가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응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7월에 하셨던가요? 국정원장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가셔서 그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정무특보 인선을 좀 보고 어떻게? 정무특보는 이제 대통령의 특별 보좌역
인데 현직 국회의원이 그 정무특보 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예. 좀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됐으면 했는데 뭐 제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한테 건의드린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고. 이 야당이나 당내 소외된 그룹하고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미리 당 지도부랑도 상의를 좀 하셨나요? 없었습니다. 1시에 조윤선 정무수석한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주 강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무특보라는 것은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인데 이렇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러들이는 게 맞느냐. 이 점을 또 지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보단을 두려면 이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좀 소외받는 의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친박 핵심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정무특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한 5의원, 그래서 이 중진 의원으로서의 뭔가 정말 그 당청 간의 관계, 또 야당에서의 어떤 그 소통, 이런 부분에 방점을 뒀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선수가 낮고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그 청와대의 어떤 지시를 굉장히 이행한 분들을 했거든요. 또 내각에는 이미 그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국무위원이 6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척척 손발을 맞춰야 특보도 되고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는, 어떻게 하면 꼼짝 말하시게 그런 인사가 됐다는 점에서 그 새누리당의 어떤 비박계라든지 야당에서는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사실 오늘 야당 원내대표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 반응보다 여당 원내대표의 반응이 더 셌어요. 더 불만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실 의외로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하지 않더라고요. 예, 지금 밑에 자막이 나오고 자막에 있는데 나오는 것처럼 그 이병기 원장은 능력 있는 분인데 소통을 잘할지 미지수다. 그리고 정무특보다는 괜찮은 분인데 예. 아마 이게 이제 같이 매일 얼굴 보는 현역 주호영, 김재원 예, 이 두 분이 있으니까 현역 의원이고 또 본인이 또 협조 관계를 이루었던 분이라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걸로 보이지만 유승민 정작 여당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우선 법리적으로도 사실 현역 의원이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도 가능하고 아마 유 대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굳이 정무특보를 두려면 대통령과 야당의 가교역을 할 수 있는 좀 그 야당과 좀 더 그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인사나 당내 소외된 비박계 인사를 함으로써 어떤 그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봐도 특히 저기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김재원 의원도 그야말로 친박의 친위대,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대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저분들이 가서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박 대통령의 뜻인지 본인의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강성의 그 친박을 대변하고 하는 그 얘기를 정치권에서 하고 다닐 때 사실 김무성 대표가 우려했던 바에 오히려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김무성 대표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그러면 만약에 야당 지도부가 지금 이제 4월, 5월까지,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원내 지도부가 운영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저 두 분, 주호영, 김재원 의원을 통한 소통을 하고, 예를 들어 야당 원내 지도부가 다른 분으로 바뀌면 정무특보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바꿀 수 있죠. 뭐 특보는 뭐 청문회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실 임명하는 자체로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그때 가서 또 그런 인선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자, 김태현 변호사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보를 지내는 게 삼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원칙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긴 하고 삼권 분립이 엄격하게 대통령제 특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원 내각 이런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입각하는 것 자체가 의원 내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특보로 가는 것이 꼭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가서 정무특보라는 역할, 조금 전에 박성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치권과 소통의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어떤 실질적인 기능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 자체 가지고 권력 분립적 요소에 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네. 노수인 차장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김원기 국회의장이 정무특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정무특보로 간다? 이거는 어떤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어떤 사례를 들어볼 때도 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원기 의원이 정무특보로 갔을 때는 야당과의 관계, 야당과의 소통도 상당히 그 비중을 두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조윤선 정무수석이 능력은 있는 분이지만 초선 의원밖에는 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현재 중진 의원 또 문재인 대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정무수석을 통해서 청와대와 어떤 그 비공개 대화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위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정무특보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박의 핵심, 어떻게 보면 이 친위부대 성격이 강한 김재원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과연 야당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청와대와 어떤 그 대화를 나누고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 앞으로 소통이 정무특보단이 소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또 뉴스탑10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